한 주간의 뜨거웠던 스포츠 소식을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이죠. 최현준 기자와 함께하는 스포츠 톡톡, 또 금요일 아침 두 번째 시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요즘에 아주 스포츠 NBA 파이널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좀 마음을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지난주 방송을 할 때 첫 경기 패배를 하고, 하지만 달라지는 모습 좀 기대를 해본다. 첫 경기 사실 완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좀 가졌었는데, 자, 지금까지 7전 4승제 NBA 파이널 달라스 매버릭스와 보스턴 셀틱스와의 경기, 지금 달라스가 3경기 3패 모두 패배를 하고 오늘 4차전 경기 저녁에 갔는데요. 어쨌든 이게 차이가 확실히 나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앞선 3경기였습니다. 지난주 우리 방송 때 제가 이제 2차전을 잡으면은 네. 4승 3패로 우리가 이길 수도 있겠다 했는데, 네네. 2차전을 지면서 사실은 그때는 제가 이제 2차전까지 지면은 4승 1패로 보스턴이 우승할 거다고 했는데, 네. 2차전 그리고 지난 수요일이었죠. 3차전 경기를 했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죠. 그리고 달라스 사실 입장에서는요. 이번 시리즈 중에서는 3차전 중에서는 3차전 경기가 제일 가장 잘했고요. 경기 내용으로도 네. 좋았고 재미있었는데, 정말 그 역부족, 네. 그 말이 딱 그 말이 딱 그 단어죠. 역부족. 네. 공수 모두에서, 네. 그리고 이제 선수층 뎁스도 그렇고요. 후보층에서도 네. 밀렸어요. 네. 한 군데도 보스턴보다 잘하는 데가 없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고 내용도 나쁘진 않았지만 확실히 좀 역부족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보스턴 셀틱스는 2년 전에 몇 년 전부터 최강 자리를 노리는 팀이었고, 2년 전에는 아쉽게 고배를 들었던 팀이기도 하고요. 올해야말로 우승을 할 만한 팀이다라는 건 누구나 인정하는 팀이죠. 하지만 저희가 기대한 거는 달라스 매버릭스의 상승세가 있고 후반기,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보스턴 셀틱스가 가지고 있지 않은 루카 돈치치와 카이리 어빙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슈퍼스타 두 명의 존재. 물론 보스턴 셀틱스의 테이텀이라든지 브라운 같은 선수도 좋은 선수지만, 사실 돈치치와 얼빙이 좀 약간 한 수 위라고 볼 수 있는 슈퍼스타급이지 않습니까? 두 명의 역량으로만 봤을 때는 밀리지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3차전 같은 경우는 1, 2차전에서 부진했던 카이리 얼빙 선수가 초반부터 터졌어요. 35점 득점하고, 골밑이면 골밑 돌파, 네. 3점 슛. 네. 너무 좋아서 컨디션이 최고조였는데, 돈치치도 부상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27점이었나요? 네. 어시스트도 6개, 리바운드 6개 했는데, 근데 이제 결정적일 때 4쿼터 막판에 돈치치가 이제 6반칙으로 물러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급격하게 기울었는데, 얼빙이 컨디션이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패배를 했어요. 네. 7점 차 패배를 한 걸 보면서. 그러면 답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 1, 2차전에서 맹활약했던 보스턴의 포르징기스 선수가 3차전에 못 나왔단 맞았죠. 말이에요. 네. 부상으로. 네. 그런데도 대체 선수로 나온 선수들이 다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동안 좀 부진했던 테이텀, 1옵션 테이텀이 또 살아나기도 했고요. 폭발을 했죠. 또 수비에서도 좋았고. 그러니까 이게 달라스 같은 경우에는 우선 공격이 어쨌든 돈치치가 자기 몫을 해주고 얼빙이 살아나도 다른 선수들이 지금 플레이오프 다른 경기들에 비해서 굉장히 부진하지 않습니까? 슛 감각이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특히 3점 슛. 그렇죠. 외곽 슛이 너무 안 들어가니까. 돈치치도 3차전에서 3점 슛 7개인가 던졌는데 하나 들어갔죠. 그러니까 야투율이 현저히 떨어졌고, 그리고 좀 보스턴이 세다는 게 감독의 또 역량인 것 같기도 하고. 젊은 감독이 아주 36살이잖아요. 근데 전 보스턴이 이번 시리즈에서 상당히 좀 눈길이 가는 게, 이 공격에서 그 반대로 말하면은 매버릭스는 이제 수비에서 약점을 보이는 게, 이 셀틱스가 집요하게 공격 옵션에서 돈치치를 노렸죠. 네. 그러니까 돈치치가 수비에서 구멍이 됐습니다. 상당히 빠른 가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의 그걸 했는데, 이제 확실히 부상 여파가 있다 보니까 수비에서, 공격에서는 어느 정도 하지만 수비에서 확실히 정규 시즌보다 폼이 떨어져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돈치치가 수비가 아주 좋은 선수는 어차피 아니긴 하지만. 그렇긴 하죠. 하지만 지금
많은 다른 선수들이 못 받쳐주니까 돈치치한테 공격의 어떤 역할, 그러니까 좀 무게가 너무 많이 가지 않습니까? 돈치치도 부상도 있는데 한 사람이 공격과 수비 모든 거를 다 할 체력적으로 수가 아무래도 없거든요. 과부하가 걸리죠. 네, 그런 상황에서 보스턴 선수들이 집요하게 돈치치 구멍을 파고드니까 돈치치가 원래 뭐 수비 전담을 하는 선수도 아니고 이게 뚫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거기다가 또 이 보스턴에서 제일런 브라운, 네. 뭐 지금 3차전까지 그야말로 굉장합니다. 압도적인 활약하잖아요. MVP급 활약이죠? 1순위죠. 네. 사실 또 아까 진행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테이텀도 3차전에서 네. 제 실력이 나오고 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주목하는 게 이 주루 할러데이. 주루 할리데이가 공수에서 아니 수비야 워낙 유명했던 선수인데 네. 공격에서도 꼭 필요할 때 필요할 때 진짜 3점슛 넣어주고. 네. 그러니까 이제 막 어디를 이 제일런 브라운, 테이텀 두 명한테만 붙어도 안 되는 거예요. 수비를 맞습니다. 붙어도. 그리고 화이트한테 빼주면 또 화이트가 그렇죠. 3점 들어가죠. 이거는 진짜 어떻게 달라스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달라스 상황입니다. 매버릭이 못했다기보단 보스턴이 너무 잘했습니다. 강합니다. 네. 네. 좀 안타깝게도 어쨌든 1차전 완패, 2차전도 좀 패배를 했는데 3차전은 경기 초반 한때 20점 가까이 앞서기도 했었고 전반을 한 점 앞선 채로 끝내기도 했었는데 그리고 경기 막판에 3점 차까지 따라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러면은 또 홈코트라서 또 클러치 보는 재미는 있었어요. 네, 진짜. 클러치 또 돈치치와 얼빙의 클러치 능력이라는 게 있으니까 3점 차까지 따라잡았으면 이거 한번 기대해 보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거기서 결국 수비 부담을 안고 있던 돈치치의 6반칙 퇴장이 나왔고요. 이제 그대로 이제 희망이 사실 꺾였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번 시즌 정규리그 다 포함해서 보스턴 셀틱스는 정말 뭘 해도 되는 네. 팀이라는 게 주전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도 대체해서 나오는 선수들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네. 해줄 때 해주고 또 막아줄 때 막아주고 이게 정규리그 승률 1위 팀이라는 게 확실히 좀 이 팀 뎁스가 워낙 좋고 그러게요. 또 에이스 탑 2의 건재함 모든 면에서 또 젊은 감독의 이 패기 그리고 적재적소에 선수 활용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뭘 해도 다 되는 팀이다. 올해는 진짜 되는 해다라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농구에서 최근 현대 농구에서 수비의 중요성이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해봤었는데 달라스가 지금 경기가 안 풀리는 이유, 다른 선수들이 못 터지는 이유, 무리한 공격을 자꾸 하게 되는 이유, 그런 것 가장 큰 이유가 보스턴 전체 선수들의 강력한 수비, 그것도 무시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4차전을 열리는데 네. 관건은 역시 지금 와서 확 변할 수는 없잖아요. 네. 전력이. 네. 근데 이제 야투율이 매버릭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렇죠. 야투율 특히 외곽 슛이 터져 준다는 가정하에는 저는 그래도 한 게임 정도는 이기지 않을까. 파이널에서 수입에는 조금 아무리 사실 전력자가 좀 있다고 해도 좀 아쉽죠. 스포츠가 이제 통계의 또 영역이기도 한데 지금 NBA 역사에서 0대 3으로 뒤지다가 리버스 수입한 경우는 단 한 번도 플레이오프에서는 파이널 고사하고 플레이오프 전체에서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쉽지 않은 건데 네. 어쨌든 기적이라면 기적인데 네. 팬의 입장에서 기적을 써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어쨌든 오늘 있을 네. 4차전에서는 좀 승전보를 올려주길 바랍니다. 네, 돈치치 선수도 굉장히 승부욕이 있는 선수고요. 카이리 어빙도 이대로 그냥 어떻게 친정팀인 셀틱스에게 그렇죠. 네. 이렇게까지 무기력하게 패배 당하면서 자존심이 허락지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오늘 한번 저녁에 이걸 뒤집고 우승을 해달라고 바라기는 좀 무리인 것 같아요 이제. 하지만 오늘 홈 경기 꼭 승리를 해서 5차전으로 끌고 가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텍사스 레인저스 얘기를 좀 해보죠. 텍사스 레인저스가 글쎄요, 작년에 이제 월드 시리즈 첫 챔피언이 되었는데 후유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올해 상반기 현재까지 성적이 신통찮습니다. 이게 뭘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제 다저스한테 이겼긴 네. 했지만 아직도 5할 승률이 안 되죠. 33승 35패인데 네. 1위 시애틀 메리너스한테 지금 5.5경기 차. 네. 사실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따라잡기 쉽지는 않아요. 네, 근데 사실 불가능한 수치는 네. 아니고요. 사실은 사실 시애틀도 잘하고는 있지만 공격이 그렇게 탄탄한 팀도 아니고 투수력에 비해서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충분히 해볼 만은 하는데 텍사스 레인저스 자체가
아무튼 삐걱삐걱합니다. 뭐가 이제 잘 안 워낙 풀리는 느낌이. 이제 부상 선수가 많다 많아서, 보니까 네. 그런 게 좀 후유증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지금 현재 부상 선수 얘기를 해서 주요 선수 부상을 한번 쭉 보니까요. 뭐 이제 어마어마한 부상 선수들만으로 진짜 뭐 한 팀 하나 제대로 꾸릴만 한데요. 맥스 슈워저 투수에서 그리고 제이콥 디그롬 그리고 말리 선발 투수 네, 이렇게 3명이 부상에 올라 있고 작년에 월드 시리즈 마지막 그 마운드의 주인공이었던 좌시 스포츠도 또 지금 부상 선수에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타자에서도 지금 좌시영이라든지 그리고 이반 카터 같은 주요 선수들이 좀 빠져 있는 것도 타격이 조금 뭔가 불이 안 붙는. 코리 시거도 이번 시즌 좀 상반기 좀 부진한 편이에요. 사실 스프링 캠프 소화를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려가 됐는데, 근데 역시 실력은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이제 지금 이런 주요 선수들, 작년에 활약했던 주요 선수들이 많이 부상으로 빠져 있는데 이 선수들이 돌아올까요? 이제 돌아오면은 좀 반등을 하게 될지요. 일단 반가운 소식은 존 그레이가 사실은 좀 쏠쏠한 활약을 네. 했다가 부상으로 빠졌다가 지난 전에 9일이었나요? 돌아왔죠? 네. 다시 이제 정상 출격을 했고 그것보다 무엇보다 이제 큰 상수가 맥스 슈어저가 지난 10일에 이제 트리플 A 경기에 나와서 네. 했는데요. 뭐 4이닝 던졌는데 그야말로 압도를 했어요. 그러게요. 뭐 페스트볼이 뭐 90마일 후반대까지 막 뿌리는 건 아니어도 중후반대 그리고 또 제구가 잘 됐고. 네, 제구가 잘 되고 볼넷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커브도 아주 적절하게 섞어 던지면서 압도적인 모습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6월 말 늦어도 7월 초에는 네. 이제 로스터에 진입을 할 것 같아요. 아하. 그렇게 되면 드디어 굉장한 이제 힘이 되는 거죠. 뭐 에이스가 돌아오나요? 그럼요. 네. 에이스도 그냥 에이스가 아니라 슈어저 정도면 슈퍼 에이스잖아요. 네. 뭐 싸 영상도 3번이나 받았던 그럼요. 거고. 이 슈어저가 합류하면 텍사스 레인저스도 분명히 이제 치고 올라갈 동력이 그러니까 생기는 지금 거거든요. 오히려 투수진은 그럭저럭 버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렌젠도 뭐 그럭저럭 자기 몫을 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압도는 못하지만 그야말로 진짜 버티는 데는 네. 나름 하고 있어요. 네. 선전을 하는데 그런 뜻은 뭐 데인 더닝이나 네. 이 힐리 같은 좀 이렇게 중량감이 떨어지는 건 네. 사실이죠. 네. 여기에 이제 맥스 슈어저가 이달 안에 만약에 돌아온다. 그리고 다음 달에 또 말리가 복귀 예정이고 8월에 뭐 지켜보긴 해야겠으면 디그롬이 또 8월에 돌아올 사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크리스 영 단장이 네. 지난달에 그랬죠. 이제 제이콥 디그롬도 8월에는 네. 가능할 것 같다. 사실 뭐 이 말대로 텍사스가 지금처럼 뭐 5할 승률 언저리에서 버텨준다면은 네. 충분히 하반기에 가능성이 있죠. 맥스 슈어저, 제이콥 디그롬 이 통합 싸 영상을 5번 수상한 네. 선수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로테이션에 들어가 주는 것만 하더라도 상대 팀을 압도가 그렇죠.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 선수들이 돌아오면은 우리가 불펜 강화 효과도 생기는 게 뭐 예를 들면 흰이나 잔 그레이, 그렇죠. 데인 더니까지 충분히 불펜에서 자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또 선수잖아요. 좋은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잘하면은 또 선수가 좀 다 건강하게 돌아와서 남으면은 트레이드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럼요. 네, 또 타자들도 좌시영이나 이반 카러 같은 좀 팀의 활력을 불어넣을 선수들이 돌아온다면은 후반기 한번 또 치고 올라가는 것도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 지난 시즌 텍사스 레인저스 우승을 점친 사람들이 얼마나 됐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그야말로 꾸역꾸역 올라가서 와일드 카드로 가서 어찌됐든 정상까지 밟았잖아요. 그렇죠. 올해도 뭐 지구 우승이 사실은 뭐 녹록치는 않거든요. 하지만 안 될 얘기는 아니죠. 불가능한 충분히. 건 아닌데 네. 이제 슈어저, 디그롬, 그다음에 말리도 그렇고 또 타선에서도 이반 카터나 자시영 돌아오고 하면은 충분히 반전을 꾀할 수 있는 동력은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작년 같은 일이 또 안 벌어지리라는 법도 없잖아요. 어쨌든 뭐 마지막까지 시애틀과 텍사스 레인저스 그다음에 휴스턴 에스트로스의 3파전이 지구에서 예상이 되는데 한번 또 아무래도 지금 어메리칸 리그 서부 지구가 전체적으로 승률이 낮기 때문에 와일드 카드 기대하기 힘들 것 같고 지구 우승을 그냥 노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와일드 카드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네소타인가요? 네. 미네소타 트윈스하고 이게 한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찌 됐든
조 1위가 안 되더라도 가능성이 있긴 한 거지만 뭐 지금의 이 전력 보강이 저희가 말한 대로만 이루어지면 충분히 지구 네. 우승까지도 노려볼 도전해 볼 수 만합니다. 네. 있습니다. 하여튼 뭐 상반기 조금 이렇게 저렇게 삐걱삐걱 어려운 팀 운영을 해가고 있는 텍사스 레인저스입니다만 이제 슬슬 정상팀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보이고 있는 요즘입니다. 절망적이지는 않죠. 절망적이지는 네. 않죠. 충분히 아직까지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 얘기해 볼 텐데요. 김도훈 감독이 임시 감독을 맡아서 2차 예선 최종전 싱가포르와 중국과의 경기 깔끔하게 무실점으로 2승을 거두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6월 말에 마지막 최종 예선 조 추첨을 하게 되고요. 달라스 시간으로 26일 날 이제 네. 말레이시아에서 조 추첨이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9월부터 최종 유선이 예선 경기가 시작이 되는데 한국은 중국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1포트 확정을 했죠. 그 1포트가 한국, 일본, 이란. 일본과 이란을 최종에서 만나지 네. 않게 되긴 했는데 아시아 팀들이 전체적으로 상향 평준화가 돼 가지고 맞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18강이지 않습니까? 18개 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18개국이 이제 3개 조로 나눠서 네. 그러니까 한 조에 6개 팀들이 맞붙게 되는 네. 건데 한국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본하고 이란은 피하게 됐어요. 1포트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거 이제 중국전을 이겼기 때문에 네. 가능했던 거고. 근데 이제 조편성 이게 중요하게 굉장히 너무 중요하겠어요. 중요해요. 이게 네. 어떻게 보면은 꿀조가 될 수 있느냐 네. 아니면 지옥의 조가 되는 건데 네. 사실 이제 뭐 지금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네. 되는 거. 그 이제 운명에 맡기는 건데. 근데 사실 각 조 이 3개 조에서 1, 2위 팀은 무조건 직행. 직행이고 6개 팀은 본선 직행. 네. 네. 그다음에 이제 3, 4위 팀은 플레이오프를 거쳐요. 다시 한번 또 플레이오프를 한번 그리고 더 이제 합니다. 5, 6위는 이제 자동 탈락되는 네. 건데 뭐 한국이 물론 뭐 호주나 뭐 이런 팀하고 붙게 된다 해도 2등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조 1, 2 안에 들어서 본선 직행을 해야죠. 노리는 게 네. 한국이고요. 뭐 대참사가 일어나도 3, 4위 플레이오프에서 이겨서 월드컵을 나가긴 하겠죠, 본선은. 그렇죠. 하지만 이제 조가 뭐 한국, 일본, 이란이 1포트, 2포트에 호주, 카타르, 이라크인데 여기는 뭐 호주, 카타르, 이라크 누굴 만나도 쉽지 않아요, 2포트는. 그래도 호주는 좀 피했으면 좋겠고요. 거리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라크 만나는 게 전 네. 좋을 것 같아요. 2포트에. 그나마. 네. 네. 3포트가 만만치가 않은데 3포트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이거 세 팀 다 우즈베키스탄은 항상 한국 만나면 어려운 경기. 요르단은 아시안컵에서 또 아주 한국을 패배시켰던 팀이고 사우디아라비아야 뭐 강팀이지 않습니까? 저는 3포트에서는 사우디는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차라리 요르단 만나서 좀 강함을 보여준 게 우즈베키스탄은 항상 피지컬이 강하니까 좀 껄끄럽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요르단보다는 우즈베키스탄. 네. 네. 3포트 팀 중에 3포트에서는. 네. 4포트가 아랍에미리트, 오만, 바레인. 여기는 사실 4포트도 만만치 않은데 만만치 않아요. 중동 3개국인데 그래도 그중 좀 피하고 싶은 팀은 아랍에미리트. 그렇죠. 벤투 감독이 아랍에미리트 감독이잖아요. 맞습니다. 월드컵 감독이었던. 네. 그래서 한국 선수들의 이 특단점을 다 잘 알기 있으니까, 때문에 맞아요. 아랍에미리트는 피했으면 좋겠고. 5포트가 중국, 팔레스타인, 키르기스탄인데 저는 중국을 안 만났으면 좋겠네요. 저는 여기는 상관없습니다. 누굴 만나도. 만나도. 저는 이제 중국이 좀 거칠게 자꾸 하고 그러니까 좀 피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들고 6포트가 재밌는데 6포트가 이제 북한이 극적으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가 또 올라왔습니다. 처음으로. 그다음에 쿠웨이트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북한 안 만나야죠. 북한은 아주 피하고 싶어요. 뭐 북한 전력이 센 게 아니라 네네. 이 전력 외의 것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북한하고 할 때는 네. 또 지난번에도 한번 비겼고요. 그렇죠. 근데 특히 북한 가서 할 때는 약간 좀 이 네. 죽음의 공포도 느끼는 것 같다는 그런 아무튼 생각이 머리 들고. 아파요. 네. 북한하고 같은 조 되면 머리 아픕니다. 저는 마지막 6포트에서는 네. 쿠웨이트 만나면 쿠웨이트 만나는 게 차라리. 네. 쿠웨이트가 전력이 많이 떨어졌고 인도네시아도 또 상승세에 있고 또 한국 감독이 있으니까 조금 껄끄럽죠. 네. 그러니까 제가 뽑은 최악의 조는 최악의 조는 1포트 한국하고 이제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키르기스탄, 또 북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좀 힘들 것 같고 반대로 이제 꿀조를 제가 만약에 뽑을 수 있다면 저는 이라크, 우즈베키스탄, 오만, 팔레스타인 그리고 쿠웨이트랑 한 조가 되는 게 꿀조가 아닐까. 네. 뭐 어쨌든
월드컵 진출국이 아시아에 8.5장이 배정됐기 때문에 정확히는 8.33장. 네. 이제 그래서 이제 한국이 웬만하면 2026 그렇죠. 월드컵 나가기는 출전국이 늘어난 월드컵에 출전을 하겠습니다만 요즘에 또 저번에 아시안컵에서 봤다시피 아시아 팀들의 전력이 상향 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뭐 쉽지 않은 조별 예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기본 전력만 잘 좀 유지하고 네. 이 준비만 충실히 하면은 저는 무난하게 직행할 수 있으리라 또 확신합니다. 네. 이제 6월 26일 달랏 시간으로 조 추첨부터 이제 마지막 최종 예선 일정이 또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아메리칸 에어라인 센터에서 벌어지는 달라스 매버릭스 어떻게 보면 벼랑 끝 승부. 오늘은 한번 1승을 거두기를 기대를 하면서 고 매버스. 네, 성진우의 포기하지마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포기하지마